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인데요. 네. 하나는 명일역 레미안 솔베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9월에 매수한 가라구성 1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재건축 아파트를 비과세로 매도하려면 거기에도 거주 요건이 있는지 비과세 요건이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갈아타기를 한다면 네. 고동력 대단지나 뭐 둔촌 주공 재건축 아니면 수서역 중에 네. 어디가 나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보유하고 계셨던 아파트는 강동구 명일동의 레미안 솔베뉴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셨는데 작년에 이제 송파구 가락동의 우성 1차 아파트를 매수를 하시면서 잠깐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이신 것 같아요. 자,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 어떤 걸 먼저 갖춰야 하는지부터 살펴보고 또 조금 더 투자 가치 높이기 위해서 갈아타기를 한다면 고덕역 부근 그리고 둔촌역 부근 또 수서 주변까지 어느 쪽 재건축 단지로 이동하면 좋을지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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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시적 2주택 상태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가라구성 1차 제가 좀 체크해 놨고, 그 다음 명일역에 있는 거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먼저인 거죠? 그럼 명일역 게 먼저인 거죠? 명일역이 장기 보유입니다. 이게 지금 장기 보유하고 있는 거고. 네. 다음으로, 가라구성 1차. 이건 언제 구입하셨어요? 가라구성은? 작년 9월에 매수했습니다. 작년 9월이요? 네. 작년 9월인 파리 대책 이후에 구입하신 거네요? 잔금 날짜는 9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대책 이후에 지금 구입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예, 그렇게 되면 파리 대책 이후에 구입하신 거니까 네. 이제 거주 요건이 해당이 돼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그러면 거는 지금 일시적 레미안을 2주택인 팔 때- 상태에서 자, 잠깐 들어보세요. 가라구성을 나중에 구입한 거잖아요. 네. 그럼 작년 9월이니까 17년도 9월이란 말이죠. 네네. 여기에 플러스 3년 하면 2020년 9월인 거잖아요. 네. 2020년 9월까지 이 명일동에 있는 이 재건축한 아파트잖아요. 네. 이 솔베뉴를 처분하시면 이 솔베뉴가 언제 얼마까지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때 처분하지 못하시게 되면 네. 2주택 이상자는 10% 가산을 하잖아요. 중과를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명일역 솔베뉴는 재건축으로 입주하는 아파트고 그 뒤쪽에 보면 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는 아파트가 그것까지 재건축을 하게 되면 5,000세대 대단지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가라구성 1차는 송파구의 가락시장역도 이용할 수 있어서 현재 입지는 좋지만 이걸 재건축하려면은 아직 안전진단 지금 신청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좋은 거를 지금 먼저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설베뉴가 더 낫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먼저 뭘 정리할 거야 그러면 우성을 조금 먼저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우성을 정리해서 지금 또 대체 투자지로 어디를 갈 거냐 고민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살펴보신 게 이 지역 내에서 비슷한 지역 내에서 대규모 재건축 단지냐 네. 아니면 아까 어디 말씀하셨죠? 수서역 붙어 자, 있는 거. 수서역세권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수서역세권도 가라구성하고 조금 같은 이미지예요. 수서역세권 먼저 개발하고 나야 그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이 본격적인 또 개발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시간은 상당히 걸린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주요 지역에 지금 대규모 재건축 단지는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어느 쪽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재규모 단지 그러면 둔촌주공 정도가 생각나는데 아니면 고덕시구나. 네. 예, 이 두 곳을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금 기간이 빨리 돌아오니까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아시겠어요? 네네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 세금적인 부분을 신경 쓰시다가 더 좋은 아파트를 처분하실 하시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아파트 조금 더 보유하시라는 의견 드렸고요. 또 고덕 그리고 둔촌 재건축 아파트 쪽으로 조금 더 투자 범위 좁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38번 연락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아, 네, 제가 지금 다주택자라서 네. 이제 4월부터 양도세가 이제 증가된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세 채 중에 한 채를 이제 매도할까 하는데 어떤 걸 매도했으면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 세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데 이제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자, 어떤 부동산 좀 가지고 계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송파구 신천동의 잠실 푸르지오 네. 34평형하고 45평형 네. 그리고 청담동 현대 3차 현대 아파트 41평형이요. 82평형이요. 네, 지금 세 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잠실 신천에 위치한 푸르지오 아파트 34평형 한 채, 그리고 45평형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청담의 현대 3차 아파트 82평형 맞으세요? 41평형, 예. 네, 좀 이제 큰 평수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개의 이 아파트 중에 어떤 걸 좀 매도를 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세 채를 갖고 계세요. 예, 예. 네, 그래서 청담 현대 3차하고 다음에 아까 그 신천동의 월드 잠실 푸르지오. 잠실, 예, 그 지금 찾고 있는데, 자, 근데 그러면 그 잠실에를 두 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죠? 예, 예.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그 세 채 중에 이제 한 채만 정리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34평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저 와이프하고, 예. 아, 이 잠실에 지금 34평은 거주하고 계시고, 예, 예. 또 한 평은 몇 평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죠? 45평인데요. 전세를 주고 있고요. 45평 전세 주고 있고, 예, 현대 아파트도 지금 전세를, 뜻하지 않게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전세 주고 있고, 네네. 자, 이 셋 중에 뭘 팔아야 되는 거냐면요. 일단은 둘 중에 하나라면 이 잠실 거예요. 예, 예. 자, 잠실 거를 먼저 팔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현대 3차는 지금 청담동에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물론 이게 예전에 여기 재건축해서 이미 거의 한 20여 년 전에 재건축해서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재건축한다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예. 근데 리모델링 호재는 조금 작용을 할 거예요. 왜 리모델링 호재를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어차피 내가 다시 지금 입주한 지 20여 년이 지나서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라면 청담동이라는 지역 특성. 자, 지역 특성이 뭐예요? 청담동이라는 부촌 이미지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한강변. 그리고 바로 옆에서 지금 압구정 재건축. 그리고 아래쪽에 현대 한전부지 개발. 지역적인 호재가 너무 크게 잘 작용을 해줘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지금 처분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 지역적인 특성이 너무 강한 곳에, 너무 좋은 곳에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건데 내가 이걸 굳이 처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예. 근데 잠실 거는 왜 잠실 걸 처분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린 거냐면 같은 곳에 지금 두 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물론 평수는 다르기는 해요. 그러면 네. 어떤 거, 이 잠실 거 파는 거는 자명한데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걸 팔 거냐? 저는 보면은 이게 지금 주상복합이잖아요, 이게. 예, 예. 주상복합이니까 주상복합의 특성이 뭐예요? 주상복합의 특징이 거주하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편리합니다. 예. 자, 편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을 선호해요. 그죠? 예, 예. 반면에 실사용 면적, 평평수 대비 실사용 면적은 좁습니다. 좁죠? 예. 자, 이건 좀 좁아요. 그런데 이 주변에도 지금 주변에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부분들의 이 거주자들의 결국은 이주를 하게 될 경우에 주변 지역에 아파트도 가게 되겠지만 이 주변 지역의 주상복합적으로도 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예, 대체 주거지를 찾아야 되니까. 예. 그러면서 이 이주지를 찾으면서 임차인으로 있던 부분들은 이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의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입해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아파트 대비 실사용 면적이 주상복합이 작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은 30평대를 알고 또 가격은 30평대 대비 아파트에 30평대 아파트를 살 가격 정도면 이 주변 지역의 주상복합 40평대를 사고도 조금 여유자금이 남는 걸 아니까 아무래도 실사용 면적을 충족해 주면서 내 편리함을 갖출 수 있는 40평대로 이동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30평대보다는. 그렇죠? 예, 예. 지역의 특성이. 그래서 팔기는 팔되
거주하고 있는 30평대를 팔고 40평대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쪽으로 입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아마 상당히 편리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도 전략은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잠실 푸르지오 아파트 적은 평수 34평형을 매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1638-3938번 전화 주시거나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대표님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아, 예. 다산 금강 펜테리움 1차하고요. 네. 그리고 관악 푸르지오나 관악 드림타운 그 실거주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전망이 어떨지. 네. 지금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3개의 아파트를 좀 보셨는데 지역이 조금 네네네. 차이가 있어요. 우선 다산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 1차 지금 현재 네. 분양권을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관악 푸르지오 아파트와 또 바로 근처에 드림타운 아파트 이렇게 총 네. 3개의 아파트를 보셨는데 이제 실제로 거주하면서 또 투자 가치까지 있는 아파트 어디가 될지 한번 대표님께 자세한 문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하나는 이제 신도시에, 새로 조성되고 있는 신도시의 거를 보신 거고, 또 두 개, 대안으로 두 개를 선택하신 건 이미 입주한 지 한 10여 년이 좀 지난 아파트 단지를 선택하셨어요. 그죠? 네네. 네. 그럼 새 아파트냐, 구 아파트냐, 어떤 게 더 좋냐, 그럼 당연히 새 아파트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아, 예, 그렇긴 한데 또 아이가 있어서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요. 예, 교육을 생각하면 또 이쪽으로 해야 되나 좀 고민이 있어서요. 근데 교육을 생각해도, 교육이라면 일단 학군을 조금 떠올려야 되는데, 예. 관악 푸르지오나 관악 드림타운이 사실 학군 때문에 선택하는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진 않은데 제가 이제 금강 펜테리움은 사실 거기에 학교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6살, 3살이요. 아, 6살, 3살. 네. 하면 이제 큰애가 이제 그럼 학교 들어갈 때가 되니까. 네네네. 아, 그러면은 결국은 아이의 학교 때문에 움직여도, 그러면 아예 움직일 거면 학군이 있는 지역으로 가시는 거는 맞는데, 네네. 근데 사실 지금 대안으로 선택하신 두 아파트가 학군적인 선호 사상이 높은 곳은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저도 망설여지네요. 그리고 이거는 네. 강남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비교적 낮은 주거비로서 안정적인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실거주 중심이고 네네. 실거주 중심이다 보니까 최근에 한 2년 반 동안 2년 반에서 3년 사이에 전체적인 시장이 움직여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이런 시장이 다시 한번 도래하지 않으면 이미 올라간 가격에서 정체를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아, 네. 그럼 결국은 투자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아, 자, 그런데 신도시의 특성은 뭐냐면 처음에 입주할 때는 아무래도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고 학교 시설도 부족해서 조금 답답한 면은 있지만 여기는 결국은 뭐예요? 완전히 아파트 단지로만 입주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파트 단지로만 입주하는 거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새로이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학군 자체는 사실은 어설픈 학군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학군이 신도시 학군이 형성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아, 그래요? 그럼 초등학교 저학년 동안에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 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려면 아직 한 학교 들어가려면 또 2년 남은 거잖아요. 네네. 2년 남았고 아이가 고학년 되려면 최소한 한 4년 정도 남았고 그럼 합의금 한 6년 정도 남았는데 네. 그럼 6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때 정도면 신도시가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출 거고 모습을 갖추는 만큼 새로운 학군도 조성이 될 거고 학군이 조성되는 것만큼 수요 쏠림도 일어날 거고 수요 쏠림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가격 상승도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네. 어디 선택하는 게 훨씬 나으시겠어요? 네. 저는 같은 개념이라면 비슷한 개념이라면 어차피 학군이 확실한 지역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차라리 이렇게 신도시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시는 게 낫겠고요. 다산 신도시 내에서도 가능하면은 조금 중심지 쪽으로 좀 들어가세요. 지금 보신 거 말고 네네. 비용을 조금 더 업하시더라도 다산 신도시의 중심지는 결국은 8호선 연장선이 들어오는 쪽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연장선 들어오는 쪽에 새로 조성되는 학군 쪽이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그 단지를 조금 선택하시는 것이 아이들의 나중에 교육이라든가 또 내 집의 가치 상승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히려 이 네. 학군 문제를 고려하시더라도 다산 신도시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전화 상담 통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38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연락 주셔도 친절하게 대표님의 도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아, 네. 저희는 최초의 생애 무주택자, 청약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네, 점수가 지금까지 조금 모자랐었는데,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걸로 해가지고, 네. 한 내년쯤에가 조금 점수가 높을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내년까지 만약에 기다려가지고, 청약을 지금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는 지금은 한 번씩은 넣어보려고는 하고는 있고요. 네. 네, 그랬을 경우, 저희가 좀, 투자 목적으로 했을 경우, 네. 어느 지역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강남 쪽에 있는 데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내년쯤으로 바라봤을 때 강남 쪽에 있는 데가 나을지, 투자 값어치성으로 봤을 때, 네. 예, 아니면은 어디 서울 쪽 있는데 뭐 다른 쪽 지역으로 하는 것이 낫을지, 금액상으로는 강남 쪽 있는 데가 사실은 좀 금액이 높다 보니까 네. 네, 투자성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강남이 낫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쪽으로 기다렸다 해볼 생각이 있고요. 네. 네, 어느 지역으로 할지를 조금 대표님한테 네, 한번 상담 드리고 싶고, 저희가 네. 노원구에 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노원구 쪽에 있는 데에서 저희가 조금 여기가 이제 뭐 개발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쪽 있는 데다가 그 투자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이쪽으로 또 해야 될 상황이 될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으로 하는 것이 더 지역적으로 괜찮을지를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무주택자 생애 최초 청약 자격을 좀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제 부모님을 이 부양가족으로 함께 사시면서 이제 가점이 한 1년 정도 지나야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네. 강남으로 좀 들어가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변 노원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우선 지역적인 선택부터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네.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보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상당히 지금 고민이 좀 많으시겠어요. 아, 네, 맞아요, 선생님. 그런데 일단 다행스러운 건 지금 생애 최초 자격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청약 가점 때문에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왔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부양가족 점수가 상당히 높잖아요. 1인당 5점인가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두 분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럼 한 10점이 올라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대충 제가 그러면 몇 점 정도 점수상으로는 나오는 거예요? 네, 한 내년이 돼야지만 예. 70점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내년 되면 70점. 그럼 현재는 60점이에요? 거의 60점 조금 안 되나 그럴 정도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청약. 네. 그럼 청약 넣어서 주요 지역에 청약을 넣어서 일반 분야 당첨이 되면 사실은 차익은 가장 높겠죠. 차익 실현은. 그죠? 네. 물론 주요 지역에 관심 지역에 청약을 했을 경우. 네. 자, 두 번째는 청약 통장이 없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이에요. 그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청약 조건이 안 되고 청약 경쟁률이 심하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조합원을 통해서 내가 새 아파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청약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내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고 네. 청약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 근데 예. 저는 강남 쪽 있는 데를 한번 투자를 자, 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좀 더 조건이 좋아진 게 뭐냐면 네. 자, 대책 이후에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에 전용 85 이하는 네. 이게 100% 가점제예요. 네. 100% 가점제여서 실제 이 가점제 100% 가점제 시행된 이후에 당첨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네. 생애 최초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생애 최초 당첨자 확률이 확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에는 강남권에 청약하려면 청약 점수 65점 전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예. 이 60점대도 지금 도전해볼 만한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당장 명절 이후에 뭐 개포지구라든가 뭐 서초라든가 주요 지역, 네. 예, 이런데 지금 저 청약 신청 나오잖아요. 지금 조합원을 내가 취득 안 해도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서울 도심권에 보면 재개발 지역 중에 보면은 여기 저 아이언뉴타운 쪽 있잖아요. 네. 예, 요런 지역에서 이런 다 지금 주요 관심 지역이잖아요. 도심권의 대단지 아파트, 강남의 재건축 하는 아파트, 그죠? 네네. 그러니까 너무나 이슈된 지역들인데 이거를 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걸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네. 청약을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 일반 분양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올해 지금 먼저 넣을 수 있는 건 넣고 이게 네. 떨어지더라도 70점 안착되면 내년에 안착되면 담청 확률은 거의 100%라고 보여지니까 올해부터 아, 공략하시라는 거예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굳이 올해부터요? 기다리지 마시고. 아, 예. 아시겠죠? 그랬을 경우라면은 그래도 좋은 지역 쪽으로는 한 번은 자, 넣어보고 싶거든요. 자금 여력이 되시면은 네. 되시면은 강남 재건축 그 일반 분양하는 거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네. 그죠? 자금이 강남 들어가기엔 내가 조금 무리수가 따른다. 너무 대출을 많이 일으켜야 된다거나 이런 무리수가 따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서울의 도심 대규모 그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하는 거. 네. 그럼 지금 어느 남아 있는 게 지역 쪽으로? 아현 쪽이란 말이에요. 아, 네. 예, 아니면은 뉴타운 중에서 대규모 재는 것을 만약에 저 수색 증상 뉴타운 쪽 관심 가져볼 만하고 그다음에 신길 뉴타운 있잖아요. 네네. 신길 뉴타운 관심 가져볼 만하고 노량진은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일반 분양이 언제 나올지 조금 불분명하니까 요것도 한번 네. 예의 주시하면서 체크하시고. 아, 네, 그렇게요? 요 정도로 조금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청약 통장 내년까지 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길 권유해 드렸고요. 자금 여력이 되신다면 강남 쪽으로, 그렇지 않다면 지금 좀 네 군데 정도의 이 재개발 구역을 좀 말씀드렸어요. 아현과 수색, 신길, 그리고 노량진까지는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살펴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서울 지역 번호 02-1638-3938번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고민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7595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부가현 뉴타운 3구역에 투자를 해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고 투자 금액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자금은 현재 2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 4, 5년 정도 내다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다세대 투룸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어요.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뭐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는 아현 뉴타운과 더불어서 거의 2만 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중에서 3구역이 부가현 3구역이 규모면에서는 제일 큰데 문제는 이게 여러 가지 사업성에서 그 문제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답보 상태에 있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제 사업 시행가를 받은 지 이미 5년이 지나서 이걸 이제 변경해서 재인가 신청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즉 시간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또 가중되면서 더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체 이제 뭐 청약 시장이라든가 청약 시장의 활성화 또 재개발 재건축의 관심도 증가 이로 인해서 금액대는 또 기대치가 반영되다 보니까 프리미엄 자체가 지금 너무 높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유자금 자체가 이미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건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위험의 리스크가 커진 이런 상품을 관심 갖는 것도 뭐 중장기적으로 아예 보신다라면 특히나 여유자금으로 확실히 여유자금으로 보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시면 주변에서 조언해 준 대로 주요 지역의 역세권 투룸 다세대 같은 건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이 아현 뉴타운 같은 경우 잘 보세요. 부가현과 아현이 있으면서 아파트 주거 단지로 바뀌면서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높게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아파트로 바뀌지 않으면서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못 오르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 내에서도. 그런 지역은 역세권의 소형 주택,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가치 또한 향후 충분히 같이 따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주요 직주 근접을 갖춘 업무타운 인근 지역, 역세권 주변 지역을 가보시게 되면 직장은 있지만 집은 없어요. 잠잘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잠잘 수 있는 여건을 조금 편안한 공간을 갖춘 곳이 있다면 그런 곳들 또한 투자 가치
자체 상당히 좋고 가격 가치 상승도 충분히 이뤄내는 것이니까요. 대한상품 특히 앞서 제가 오늘 첫 시작하면서 대체제에 대한 투자 수요도 관심이 집중되면서 가격 상승 이뤄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 시장에서 빨리 뛰어드셔서 시장 참여자가 되셔야 되는 거지 이 부분도 너무 또 오랜 시간을 또 지나쳐 버리시면은 집가 상승으로 인해서 향후 이런 지역들자 접근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 꼭 유념하시면서 대한상품 투자라도 빨리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상품 즉 다세대 투룸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좀 발품 팔아보시고 저희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이용하시면 더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문자로 온 내용 하나 더 빠르게 살펴보지요. 뒷번호 4594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강동구 길동의 신동아 아파트 3차를 재건축한 에코풀의 32평형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2020년 입주 예정인데 공급량이 좀 많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전망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재건축을 해서 새로 입주할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신 거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강동권에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새로 입주할 단지들이 많이 앞두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힘싸움에서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가치 상승을 이루기는 하겠지만 힘싸움에서는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거를 또 포기할 수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다. 특히나 이 신동아 3차 같은 경우는 아마 길동역세권하고 좀 거리는 있지만 향후 9호선 연장 4단계 연장안이 확정된다라면 그 호재는 조금 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보유하시면 괜찮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 가능하네요. 기분 좋게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자, 빠르게 다음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1994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마곡지구에 입주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제 예상하고 좀 맞지 않아서 다세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향후 시세 차익을 예상하고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다세대를 구입해 본 적이 없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자, 마곡지구의 다세대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이 지역적인 특성이 강한 곳은요, 높은 아파트 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승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곡지구가 기업 도시로서 조성이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 생각 외로 지금 많이 높은 가격 상승을 이뤄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 상품 가격 상승은 아직도 덜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마곡지구 그 기업들이 2022년까지 꾸준하게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수요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곡지구 주변에 다세대 주택 충분히 가격 상승 이뤄낼 수 있고요. 또 마곡지구를 향하는 지역의 길목에 있으면서 지역적 특성이 강한 곳, 특히 등촌동, 염창동, 목동 이 정도 크게 세 곳을 선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거꾸로 오는 거죠. 거리에서 거꾸로 목동, 염창동, 등촌동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은 마곡지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발산동이나 내발산동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의 역세권의 다세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9호선 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지역 중에서 목동부터 거꾸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